자, 메소드의 문법과 이제 호출 방법. 오브젝티브 C 언어가 뭐 라틴어처럼 어렵다 한 이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요 메소드의 문법과 호출 방법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진 않은데 이거에 대한 오해, 또 다른 교재의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돼 있질 않아 가지고 좀 난해해 보였을 뿐이었지, 사실 알고 보면은 잡스가 설계를 되게 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메소드를 선언해 줄 때 플러스로 선언해 주면 클래스 메소드. 요거는 어떤 건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요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마이너스로 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스턴스 메소드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반환형. 그러니까 이 메소드 함수가 어떤 형식을 처리하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이 반환을 해 주느냐, 자료를 반환해 주느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의 실제 이름, 이 함수의 실제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함수의 이름을 기입해 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합니다.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 들어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또 인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인수의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수가 없으면은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프린트 함수라고 선언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프린트는 인수가 없으니까 콜론부터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콜론이 있다는 것은 인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콜론이 한 개가 있으면 인수가 하나, 콜론이 두 개가 있으면 인수가 두 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늘어날수록 함수의 이름처럼 이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요 함수 이름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 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 요 메소드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또 똑같이 콜론 나오고 인수의 형식과 인수의 이름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인테저, 반환형이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만 기입해 줍니다. 다음에 선언해 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세미콜론을 기재해 줍니다. 매개 변수가 한 개 있을 때는 set number, 요거 세터입니다. 세터. 우리 num이라는 거 뉴머레이터죠. 뉴머레이터의 약자로 num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건데, 요 멤버 변수의 세터 num을 설정해라. 그래서 뭘로? 요 n의 값으로 해서 콜론 나오고 인수의 형식과 인수의 이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메소드 해서 똑같이 set to 다음에 콜론 나오고 인수의 형식과 n, 요건 인수 하나죠. 그 다음에 over, 뭐 위에, 그래서 요거는 denominator, than이죠. than을 이렇게, 즉 numerator와 than을 동시에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브젝티브 C는 NCC는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문법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프린트 하고 쓰고 가로 열고 뭐 들어가고 컴마하고 또 뭐 들어가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는데, 호출할 때도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오브젝티브 C는 함수의 선언 방법과 호출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선언 방법. 선언 방법은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반환 형식, set to, 다음에 파라미터 형식과 파라미터 이름,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뭐 오버, 즉 디노미네이터가 밑에 들어가고 뉴머레이터가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분자, 분모.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줬는데, 호출할 때는 바로 요 꺽쇠를 씁니다. 요 꺽쇠, 브래킷이죠. 꺽쇠로 요 A는 인스턴스를 뜻합니다. A는 인스턴스, 즉 요 메시지 호출의 리시버 A가 요 호출을 받게 되겠죠. A라는 인스턴스가. 다음에 set는 요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고, 여기 실제 숫자 또는 변수가 들어가겠죠. 오버하고 뭐 또
4 들어가고 이렇게 블랙킷으로 닫아줍니다. 요 호출 방법이 호출 방법과 선언 방법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오브젝티브 C는 라틴어처럼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랙킷 호출 표기법과 또 하나 이 블랙킷 호출법이 서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막 3개, 4개 중첩되면 그때서부터 좀 복잡해져요, 읽기가.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C가 어렵게 보인다라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스위프트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스위프트가 더 어렵더라고요. 오브젝티브 C는 사실 명확한 개념만 있으면은 되게 쉬운 언어예요. 반면에 스위프트는 좀 요상한 언어입니다. 예. 자, 이제 그 게터 세터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게터 세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 num이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되면 이 num은 게터와 세터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게터는 바로 요 변수 이름과 동일한 함수를 쓰게 됩니다. num 동일하죠, 이름이. 반면에 세터는 set이 들어가고 함수명은 동사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형 se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문자 카멜 표기법이죠. 카멜 파스칼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set nu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바로 이것이 세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터의 인자는 하나, 세팅할 변수가 하나뿐이니까 인자도 하나겠죠. 그럼 then은 똑같은 이름 then. 아까 이 메소드 함수는 동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도 get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트 표기법이라는 것 때문에 점으로 하는 표기법, 이 getter를 접근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그 표기법에서 오해를, 이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동사형을 쓰지 않고 변수형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then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setter에서는 set then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만약에 이 두 개의 setter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즉 분자 분모 값을 하나의 메소드로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set to over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결합한 메소드를 선언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규칙 쭉 나와 있고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C는 이 메소드의 반환형이 기본적으로 id 형태다. id가 뭐냐? 우리 안 배웠죠? 그렇지만 1장에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void 형태의 포인터다. 즉 어드레스다, 주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는요. 제 책엔 중반부에 id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웬만하면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이 오브젝티브 C는 이 메소드를 처리하고 나서 반환하는 형식이 주로 자기 주소를 반환하는 걸 권장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제가 my class alloc, 즉 my class의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블럭, 이 my class가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만큼 메모리 블럭을 하나 세팅해서 그 메모리 블럭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즉 요거는 우리가 인스탄스를 반환해 주는 거겠죠. 다음에 요 변수를 obj라고 설정해서 obj는 init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걸 수행하고 그 결과를 또 자기 인스탄스의 주소 셀프로 반환해 주면 여기 이 obj의 또 하나의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 줄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중첩해서 뭐냐, my class에 alloc하고 init하고 setchild를 해라. 그러면 그 결과를 obj에 놔라. 이 세 개의 구문은 동일하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중첩된 구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중첩 구조가 이 파라미터에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읽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C가 어렵다는 오해를 받는 것 뿐이지 사실은 깔끔하게도 충분히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잡스가 일부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C가
읽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차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소드에 반한 형식 또는 파라미터의 형식을 생략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init with flexion 이라고 나오면은 여기에 보면 인자 f의 형식이 없죠. 형식이 없으면 바로 id 형식이 됩니다. 즉 하나의 인스탄스의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리하고 나서 반환하는 것도 형식을 정의를 안 하면 바로 인스탄스의 포인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생략했을 때는 무조건 id다. 가급적 id를 써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Objective-C가 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bjective-C의 상속. 이건 뭐 객체 지향 언어는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복잡한 단어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객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는 그 객체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Objective-C는 간결하면서도 확장성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애플의 잘난 척이겠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애플이 최고 시스템이고 잘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애플은 좋아하고 애플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애플의 그 설명이나 다음에 애플의 문서, 개발자 문서, 또 애플의 그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과거에 대한 설명들을 해줄 때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극히 제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상 애플의 서비스를 받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이 애플을 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 않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제 홈페이지에 와서 간혹 한번 같이 궁금증을 나눠봤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셀렉터라고 돼 있고 메시지 있고 시그니처 있는데 각각의 설명들 보면은 다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 메소드 함수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제 어떠한 변수 형태로 셀렉터라고 우리가 이 Objective-C는 함수의 포인터를 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변수형으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는 행위를 메시지라고 하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메소드 함수와 인수들이 융합된 거를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뭐 용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일 시그니처의 다른 동일 셀렉터의 다른 시그니처. 즉 C++처럼 오버로드는 제공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이름에는 하나의 시그니처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 함수는 하나의 동일한 고유한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엑스코드 띄워놓고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의 플렉션 예제입니다. 자, 이제 예제 강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